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이슈인 스레드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공학을 다루면서 동기화라는 표현은 우리는 순서에 맞춰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될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서 다수의 스레드가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스레드 동기화에 대한 처리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만 다수의 스레드가 하나의 자원, 즉 하나의 변수나 객체를 공유해 가면서 그 데이터를 서로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 불일치라는 원래 그 데이터가 가져야 할 데이터가 잘못된 값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수의 스레드들이 하나의 공유 변수를 가지고서 협업적으로 일을 수행을 할 때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스레드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그 공유 자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자, 스레드 동기화와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자, increment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두었고, 자, 그 클래스 안에는 하나의 정수형 변수 num이라는 변수를 두었습니다. 더불어서 increas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자신의 멤버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작업을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자, 이 increment라는 하나의 공유 변수를 현재 메인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 측에서 하나의 객체로 생성을 했고, 이 생성되어진 i라는 객체에 대해서 increase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현재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메인 스레드에서 독자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다만 추가의 작업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increment thread라는 추가의 작업 스레드를 만들었고, 자, 이 클래스의 생성자의 인수로 increment 객체를 전달받고,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스레드 객체가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생성자의 인수로 전달받은 객체에 대해서 increase라는 메서드를 100만 번 반복적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역시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100만 번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면 이 count라는 increment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100만 번 증가시키도록 해서 100만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이 3개의 increment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3개의 스레드가 이 i라는 increment 객체를 모두 공유하도록 작성을 했고, 각각의 스레드들을 동시에 러너블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IT1에 대해서도 100만 번 increase라는 메서드가 호출될 것이고, IT2, IT3에 대해서도 모두 다 100만 번씩 100만 번씩 현재 값이 증가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자, 메인 메서드 측에서 현재 각각의 스레드 객체에 대해 join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했는데, 자, 이 join이라는 메서드는 해당하는 스레드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38번째 줄에서 40번째 줄까지의 join이라는 메서드 호출은 이 3개의 스레드가 모두 끝날 때까지 여기서 메인 스레드는 더 이상 일을 수행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후에 있는 내용, 즉 46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처리되어지는 순간에는 3개의 스레드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만 이 값이 출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increment 객체에 대해서 getNum이라는 메서드는 현재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해주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스레드를 통해서 100만 번씩 100만 번씩 값들을 증가시켰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출력되어지는 것은 300만이라는 값이 출력되어지기를 희망하게 될 것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봤더니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300만이라는 값이 출력이 안 되어지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제는 300만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기도 했어요. 또다시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는 또 300만이 아닌 값이 출력이 되어지죠. 또 실행을 해보면 역시 300만이 출력되다가도 출력되지 않다가도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역시 300만이라는 값이 출력되지 않을 때에도 그 값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달라지는 어떤 값들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상,
300만이라는 값이 출력되어져야 하는데 300만이라는 값이 출력되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을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각각의 스레드는 100만 번씩 increase라는 메서드로 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수행이 끝났을 때 300만이라는 값이 처리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봅시다. 자,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되어진 코드 표현 중에서 num++라는 표현은 CPU 레벨에서 동작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세부 명령으로 나뉘어져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 num이라는 값을 CPU 레지스터로 가져오게 되어지고 레지스터의 값을 1 증가시킨 후에 그 증가되어진 레지스터 값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처리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작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T1이라는 스레드와 T2라는 스레드가 하나의 공유 변수 num이라는 변수를 가지면서 각각 num++라는 연산을 수행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먼저 T1이라는 스레드는 num++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5인 변수의 값을 레지스터로 가져올 것이고 그 값을 1 증가시킨 후에 증가되어진 값을 다시 메모리 num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멀티스레딩이라는 환경이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 내의 여러 스레드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CPU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각각의 스레드마다 짧은 시간 간격을 배정을 해서 빈번하게 교체해가면서 수행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서 각 스레드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CPU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할당된 시간만큼만 CPU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T1이라는 스레드 입장에서 이 두 개의 문장까지 수행되어지고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어져야지만 num++에 대한 온전한 처리가 끝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번째 문장까지 처리되어지고 CPU의 제어를 잃어버리고 CPU가 T2라는 스레드를 수행하도록 전환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T2도 역시 num++라는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메모리의 num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5인 값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겠죠. 첫 번째 스레드에 의해서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는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증가되어진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줘야지만 바뀌게 되는데 이 처리가 일어나기 전에 현재 T2라는 스레드로 전환되었다 보니까 현재 5인 num의 값을 가져와서 1 증가시키는 동작들을 수행을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역시 이 상황에서 또 T2라는 스레드에 할당되어진 CPU가 회수되어지고 T1이라는 스레드가 재개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T1 입장에서는 이전에 사용을 했던 R1이라는 레지스터의 값을 메모리에 저장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num++에 대한 처리가 잘 끝나게 될 거예요. 역시 다시 CPU 전환이 일어나고 T2라는 스레드도 마지막 처리가 수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R1이라는 마지막 계산되어진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해줌으로써 그 처리를 끝마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5라는 값을 갖고 있는 변수 num의 값을 두 개의 스레드에 의해서 각각 1씩 증가했는데 최종적으로 num이라는 변수의 값은 7이 아니라 6인 상태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데이터 불일치 현상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상황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T1이 온전하게 처리되어지고 나서 T2가 처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전혀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앞서서도 어느 경우에는 300만이라는 값이 잘 출력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 변수를 조작하는 중간에 다른 스레드로 제어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때때로 데이터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멀티스레드에 의해서 공유 자원이 참조되어질 수 있는 코드의 범위를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과목을 배우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는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임계 영역은 소위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점에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음식점에는 많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자, 화장실이 손님 수만큼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수의 고객들이 하나의 화장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음식점 벽에 화장실 열쇠를 걸어 놓게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손님은 화장실 열쇠를 획득하고 그 획득된 화장실 열쇠를 가지고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자,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나만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누군가가 열쇠를 획득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고객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저 아무나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로 민망한 상황, 또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임계 영역이 되는 것이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계 영역의 코드를 사용을 할 때는 다수의 스레드가 무조건 접근하고 싶을 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의 열쇠를 획득하는 과정처럼 그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자바에서는 이런 동기화 처리를 위해서 모든 객체에 어떤 열쇠라는 락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용을 해서 동기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는 특정 임계 영역의 코드를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해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서 프로세스의 상태도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 봤었는데 그 부분에 하나의 상태를 더 추가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스타트 메서드에 의해 런어블 상태가 되어지면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다가 CPU를 할당받는 하나의 스레드만 러닝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입출력 장치 처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블럭 상태, 모든 처리가 끝난다면 종료 상태가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스레드는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열쇠를 획득할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 락풀이라는 상태를 하나 두어서 러닝 상태에서 수행되어지다가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열쇠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스레드들은 오브젝트 락풀에 가서 여기서 대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임계 영역 부분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여기서 대기 중인 스레드 줄 중에 어느 하나를 뽑아서 열쇠를 부여해주고 그 열쇠를 가지고서 런어블 상태에 가게 되어지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스레드는 언젠가 CPU를 할당받아서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가 획득한 열쇠를 가지고서 임계 영역의 코드를 원하는 만큼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계 영역에 대한 코드를 모두 수행을 끝마치고 났을 때 열쇠를 반납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스레드들에게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할 때 다수의 스레드가 하나 이상의 자원들을 공유해 가면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스레드 간의 동기화 처리, 즉 순서에 맞춰서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주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자, 동기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메서드 동기화라고 해서 어떤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메서드 앞에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메서드가 동기화되어진 메서드다라고 한다면 이 메서드가 호출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쇠를 획득하고 있는 스레드만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 메서드 호출이 끝나게 되어지면 획득한 열쇠를 자동으로 반납 처리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따라서 이 메서드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접근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스레드에서 온전히 처리를 끝낸 다음에야만 다음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우리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에다가 동기화 처리를 수행을 해보도록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임계 영역의 코드는 어디가 되겠어요? 현재 num이라는 변수를 1 증가시켜주는 이 부분에 대한 코드이겠죠.
뭐 사실 설정되어져 있는 num의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은 그저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값을 참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스레드가 getNu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서로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increase라는 메서드 앞에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덧붙여 줌으로써 동기화 메서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300만이라는 값이 몇 번을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300만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synchronized 메서드를 만들게 되어지면 이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는 시점부터 이 메서드가 끝날 때까지는 오로지 하나의 스레드만 이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 특징은 동기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특징이기는 하는데 사실 2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그 메서드를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은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 속도가 좀 저하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임계 영역의 코드는 동시에 접근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어지기 위해서 함수의 복귀 지점을 지정한다라든가 함수 내부에서 임계 영역의 코드가 아닌 다른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다 동기화 메서드 안에 가둬버리게 되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화장실을 예를 들어 본다면 화장실 안에 각 사용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해줘야 하는 공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세면기나 거울 등의 공간은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해도 큰 상관이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을 모두 열쇠를 가진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줌으로써 화장실 이용 고객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째 예제를 살펴봅시다.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했고 그 안에서는 덧셈을 수행하는 메서드와 뺄셈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몇 번의 연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operation count라는 멤버 변수를 두고 이 멤버 변수는 덧셈을 수행을 할 때에도 뺄셈을 수행을 할 때에도 각각 연산이 한 번 수행되어졌다라는 걸 카운트하기 위해서 일씩 증가시키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calculator라는 객체를 이용을 해서 덧셈 연산과 뺄셈 연산을 병행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해 두었어요. 자, addThread라는 클래스는 스레드로부터 상속받아서 현재 생성자의 인수로 calculator 객체를 유지를 하도록 하되 그 자신이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calculator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add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주어진 연산들을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minthread 역시 subtrac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 주어진 연산을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서 addthread는 다수의 덧셈 연산을, minthread는 다수의 뺄셈 연산을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메인 메서드 쪽에서는 하나의 공유 객체 calculator를 두고 그 calculator 객체를 이용해서 어떤 연산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해 주었어요. 역시 스레드를 런어블 상태로 만들고 join 메서드를 통해서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현재 show op coun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몇 번의 연산이 일어났는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서 op count라는 공유 변수를 각각 addthread, minthread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지만 각각의 add나 subtract라는 메서드는 동기화되어진 메서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잘 처리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드에서 보면 현재 add라는 메서드에서 임계 영역의 코드는 사실 이 전체가 아니라 opcount라는 변수를 증가시키는 이 부분뿐만이잖아요. 뺄셈 연산을 하는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함수가 호출되어지고 연산의 결과를 반환해주는 부분들은 임계 영역과 전혀 무관할 것이요. 오로지 공유 변수인 opcount를 증가시켜주는 부분만이 임계 영역 코드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dd라는 메서드도 sub라는 메서드도 모두 다 동기화되어진 메서드로 작성했기 때문에 각각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스레드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밖에는 가능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들이다 보니까 이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calculator에서 제공하고 있는 열쇠를 획득한 스레드만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성에서 보면 add 스레드에서는 오로지 add 메서드만, min 스레드에서는 오로지 subtract라는 메서드만 호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dd 메서드도 subtract 메서드도 모두 다 calculator의 메서드이다 보니까 이 두 메서드가 동시에 수행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안전하게 동작되어질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수행을 차단하는 바람에 효율성이 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지는 코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키 값을 add 스레드도 획득해야지만 add 메서드로 호출할 수 있고 min 스레드도 이 열쇠를 획득한 순간에만 subtract를 호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dd 스레드가 add 메서드를 호출해서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할 때에는 공유 변수를 접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두 번째 스레드가 subtract라는 메서드로 호출할 수 없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동기화 처리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동기화 메서드처럼 메서드를 통째로 동기화 블럭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메서드 안에서 임계 영역을 접근하는 부분만 하나의 동기화 블럭으로 정의해 줌으로써 동기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범위를 좀 줄여볼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동기화 블럭을 지정을 할 때에는 열쇠를 제공할 객체를 지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 add라는 메서드 앞에 synchronized라는 키워드를 떼버리는 대신에 여기서 임계 영역의 코드는 오로지 opcount라는 값을 1 증가시켜주는 부분뿐인 거잖아요. opcount를 1 증가시키는 부분만 동기화 블럭으로 정의를 해주되 현재 synchronized 다음에 열쇠는 현재 이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ub라는 메서드 안에서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add나 sub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오로지 opcount라는 변수를 조작하는 순간에만 병행적으로 스레드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것이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n1, n2라는 지역적인 매개 변수의 값들을 가지고서 어떤 연산을 하는 것은 각 스레드 입장에서 동시에 접근해도 무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기화 블럭 바깥쪽에 배정을 해 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볼 것입니다. 동기화 블럭을 사용을 하는 또 다른 예제를 하나 살펴봅시다. 현재 IHaveTwoNum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num1이라는 변수와 num2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 각각의 메서드를 통해서 num1이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메서드와 num2라는 변수의 값을 증가시키는 메서드들을 따로따로 두었어요. 자, 그리고 accessThread라는 스레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주면서 생성자의 인수로 IHaveTwoNum 객체를 하나 전달받도록 했고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하는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를 통해 num1이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고 num2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syncObjectKey라는 클래스에서는 IHaveTwoNum이라는 객체, 얘가 공유 객체가 되겠죠. 공유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 accessThread라는 공유 객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을 했고 각각 러너블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역시 이 문제는 다수의 스레드가 num1, num2라는 IHaveTwoNum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을 동시에 접근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동기화 블럭을 통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순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의 스레드가 num1이라는 변수를 접근하는 동안에 또 다른 스레드가 num2라는 변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이유가 전혀 없더라 라는 것이죠. 그저 이 두 개의 메서드는 같은 변수를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스레드가 이 메서드를 접근한다면 다른 스레드는 이 메서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num1이라는 변수와 num2라는 변수는 별개의 변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가 이 두 메서드 중에 하나를 접근하는 동안에 또 다른 메서드가 이 두 메서드 중에 하나를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병행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IHaveToNum이라는 클래스 안에 num1을 접근할 때 필요한 열쇠와 num2를 접근할 때 필요한 열쇠를 따로따로 둘 수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모든 객체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써도 되는데 뭐 똑같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key라는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했고, 각각 num1을 접근하고자 하는 메서드 안에서는 key1이라는 열쇠를 가지고서 동기화 처리를 하도록 했고, num2라는 변수를 접근하는 메서드 안에서는 key2라는 열쇠를 가지고서 동기화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화 블럭을 만들면서 서로 다른 열쇠를 부여해 주게 되어지면 이제 얘네들끼리는 배타적인 사용이 되어지지만 얘네와 얘네는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은 동기화되어진 블럭을 좀 더 공정하게 사용하고자 내가 필요한 순간이 도래할 때까지 임계 영역을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잠깐 반납해주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 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서드들은 모두 다 동기화 블럭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게 되어지는데, 사실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스레드의 상태 다이어그램을 보면 앞서서 살펴봤던 오브젝트 락풀에 이어서 하나 더 추가하기를 오브젝트 웨이트풀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오브젝트 락풀이라는 것은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 스레드들이 대기하기 위한 상태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웨이트풀이라는 것은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특정한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대기하고자 하는 스레드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다만 열쇠를 획득한 채로 대기하게 되어지면 그 열쇠가 필요한 다른 스레드들이 일을 못할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일단 반납을 해주고 대기하고 있다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어져서 해당하는 스레드가 일할 준비가 되어지게 되면 깨워주게 되었을 때 오브젝트 락풀에 가서 열쇠를 받기를 기다리고 열쇠를 획득하게 되어지면 런어블 상태에 가서 CPU를 할당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스레드가 러닝 상태에 있을 때 임계 영역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열쇠를 획득을 해서 임계 영역의 코드를 수행을 해 나가다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일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한정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내가 획득한 열쇠를 다른 스레드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웨이트 호출을 통해서 현재 내가 확보하고 있는 열쇠는 반납하고 나는 오브젝트 웨이트풀에 가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납되어진 열쇠를 가지고서 오브젝트 락풀에 있는 다른 스레드들이 주어진 일들을 수행을 하다가 아까 여기서 잠들어 있는 스레드가 일할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notify 혹은 notify all이라는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여기서 잠든 애 중에서 하나 혹은 전부를 깨워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특정한 조건이 되기까지 대기하고 있던 스레드들이 다시 열쇠를 확보받아서 나머지 작업들을 재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wait라는 호출은 현재 열쇠를 가지고 있는 스레드의 수행을 일시 멈추도록 하고 나중에 누군가가 나를 깨우기 전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메서드라고 한다면, notify라는 메서드는 현재 웨이트풀에서 열쇠를 양보하고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 중에 하나를 깨워주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newspaper라는 클래스를 하나 두었어요. 오늘의 뉴스라는 문자열 멤버 변수를 하나 두었고 set today new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문자열을 오늘의 뉴스로 설정하는 일을,
또 getTodayNew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설정되어진 오늘의 뉴스 값을 문자열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클래스가 되어집니다. 자, 이 newspaper라는 클래스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 클래스로 newswriter라는 클래스와 newsreader라는 클래스를 두었어요. 각각 생성자의 인수로 뉴스페이퍼 객체를 전달받아서 유지하도록 했고, 그 자신이 러닝 상태가 되었을 때 newswriter라는 thread는 현재 뉴스의 값을 새로 설정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했고, newsreader 같은 경우는 설정되어진 뉴스의 값을 읽어다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메인 메서드에서 뉴스페이퍼 객체, 이 객체가 하나의 공유 객체가 되겠죠. 뉴스페이퍼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 뉴스페이퍼 객체를 뉴스리더와 뉴스라이터의 생성자의 인수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현재 페이퍼라는 객체에 새로운 뉴스를 설정하는 일, 또 설정된 뉴스를 읽어다가 출력해주는 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스레드를 생성을 해가지고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봤는데, 자, 실행을 해보면 현재 뉴스라이터가 먼저 처리가 되어지고 뉴스리더가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 오늘의 뉴스가 출력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뉴스리더 스레드가 뉴스라이터 스레드보다 먼저 구동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뉴스가 설정되지 않은 채로 출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수의 뉴스 구독자는 뉴스가 생성된 이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처리의 순서를 강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기화 처리들을 이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getTodayNews라는 메서드는 무조건 현재 자신의 멤버 변수 todayNews를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 조건문을 두어서 todayNews가 널과 같다라고 한다면, 자, 아직 뉴스가 설정 안 되어진 것이겠죠. 자, 그러면 무조건 todayNews라는 변수의 값을 반환하는 것 대신에 synchronized block을 통해 가지고서 wait 호출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거예요. 즉, 대기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한 것이죠. 현재 이 wait라는 메서드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인 것이고, checked exception으로 interrupted exception이라는 것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try catch절로 감싸주는 처리가 필요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setTodayNews라는 메서드는 현재 뉴스를 설정하고 나면 다수의 구독자들이 여기서 잠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잠들고 있는 사용자들을 깨워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역시 동기화 블럭을 통해 가지고서 notify라는 호출을 수행한다면 잠자고 있는 스레드 중에 어느 하나를 깨우는 것이요, notify all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 모두를 깨우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setTodayNews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져서 하나의 뉴스가 새로운 문자열로 설정되기 전에 getTodayNews를 호출한 모든 스레드들은 다 잠들고 있다가 뉴스가 설정된 이후에 깨워질 수 있는 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메서드 쪽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공유 객체로서 뉴스페이퍼 객체를 두고 2명의 뉴스리더와 1명의 뉴스라이터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명시적으로 뉴스리더를 먼저 구동했고 1초 뒤에 뉴스라이터를 구동하도록 했다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처리 결과를 보면 모든 독자들은 뉴스가 설정된 다음에 깨어나서 그 내용을 읽어다 출력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을 수행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레드 동기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동기화 처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온전히 그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운영체제 과목을 다루기 전까지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스레드 동기화 처리가 필요한 다수의 스레드들이 하나 이상의 공유 객체를 같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동기화 블럭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개념과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동기화 관련한 메서드들을 이용한 순서 제어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